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사막 한가운데서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했고 주변에는 모래뿐이었습니다. 며칠째 나는 혼자였고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안녕하세요. Journey to Insight JTI 북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작품 어린 왕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지도조차 완전하지 않았던 시절 밤하늘과 사막 위를 홀로 가로지르는 비행사였습니다. 편지 하나가 몇 주씩 걸리던 시대에 그는 누군가의 간절한 안부와 삶을 싣고 밤의 사막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비행은 늘 위험과 함께였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립의 시간은 작품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사막에서의 추락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쓰였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생텍쥐페리 역시 전쟁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무너졌고 그는 미국에 머물며 이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 정찰 비행을 수행하던 중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작품은 극적이기보다 비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단순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남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왕자는 아이를 위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꺼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그리고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어른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양을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그릴 수가 없어서 어릴 때 그렸던 그림을 떠올립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스케치였습니다. 어른들은 그 그림을 보고 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그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그 그림을 보고 말합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말고 양을 그려줘요. 이 소녀는 겉이 아니라 그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양을 그려보려 하지만 소녀는 말합니다. 아픈 양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상자 하나를 그려줍니다. 이 안에 네가 원하는 양이 들어있어. 소녀는 그 그림을 보고 조용히 웃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비행기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남은 물을 계산하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는 이상한 질문들을 합니다. 양은 풀을 많이 먹나요? 꽃에 가시는 왜 있는 거죠? 나는 그 질문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이어가며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걸어서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별에는 작은 화산 3개가 있고 바오밥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별을 가득 채워버릴 수도 있는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어린 나무들을 확인하고 싹이 나기 전에 뽑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온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웁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다른 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 꽃은 서둘러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고 꽃잎을 하나둘씩 다듬으며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떠오르는 해와 함께 그 꽃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린 왕자의 별은 꽃이 쏟아내는 향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만큼 강하게 존재를 드러내는 꽃이었습니다. 그 꽃은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면서도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더 특별하게 보이려 했고 조금 과장된 말로 어린 왕자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 꽃이 하는 말을 빠짐없이 지켜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 왕자는 점점 지쳐갑니다. 꽃은 사랑받고 싶어 했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말하는 대신 괜한 말로 어린 왕자를 시험하고 밀어냅니다.
어린 왕자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 너무 어렸고 사랑의 말보다 그 말투에 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꽃의 진심보다 꽃이 남긴 말을 더 믿게 됩니다. 아름다웠지만 어렵고 소중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꽃은 그런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꽃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이 꽃도 정말 나를 아끼고 있는 걸까? 사실 그 꽃은 처음부터 그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별에서 단 하나의 존재로 피어나 그의 시선을 기다리고 그의 손길로 살아가던 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꽃은 사랑하는 법을 몰랐고 어린 왕자 역시 그 사랑을 이해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 존재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어린 왕자는 결국 그 별을 떠나기로 합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그 꽃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어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순간에야 꽃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지만 왕자는 그 사과조차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만큼 서툴렀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나버리는 이 선택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별을 여행합니다. 오직 명령만이 존재하는 왕의 별을 지나 타인의 칭찬만을 원하는 허영쟁이의 별을 넘어 온종일 숫자만 세고 있는 사업가의 별에 이릅니다. 그는 수많은 별을 세며 모두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 별의 아름다움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번째 여행지인 지구에 도착합니다. 처음 만난 것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던 노란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홀로 걷다 수천 송이의 장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살던 별의 꽃이 세상에 단 하나라고 믿던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는 멀리서 그를 바라봅니다. 어린 왕자는 말합니다. 나와 놀아줄래? 여우는 답합니다. 나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어. 어린 왕자는 묻습니다. 길들인다는 게 뭐야? 여우는 조금 생각한 뒤 말합니다. 관계를 만드는 거야. 그전까지 서로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지만 길들여지는 순간 서로에게 단 하나의 존재가 된다는 거야.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너도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될 거고. 어린 왕자는 그 말을 이해하려 합니다. 여우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찾아오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서로는 점점 특별해집니다. 그렇게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입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밀을 먹지 않아. 그래서 밀밭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너의 머리색은 금빛이고 밀밭도 같은 색이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어 밀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너를 떠올리게 될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그 말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온 별과 그 장미가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꽃은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돌보고 함께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꽃에 투정 섞인 말이 아니라 그 꽃이 자신을 위해 머물러 있던 시간이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사랑은 시간과 관계를 통해 특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떠나온 존재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을 이해해준 여우와의 기억, 사막에서 만난 조종사와의 시간,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은 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어린 왕자를 보며 나는 불안해집니다. 이곳을 떠나려는 것인지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별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빛나는 점일 뿐이고 누군가에게는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그중 하나의 별에 있기 때문에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이별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마주쳤던 뱀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래 속에서 빛나는 노란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모래 때문인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는 어린이가 아닌 어른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왕자를 다시 펼칠 때마다 그때의 나의 시선으로 전혀 다른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누군가를 길들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관계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어린 왕자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길들인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며 저는 그 질문이 더 깊게 남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JTI 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